자, 바이마 오늘 배우게 됐는데 바이마는 어떤 곳인가요? 일본의 직구 쇼핑몰이다. 어려운 곳이다. 뭐가 어려워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바이마는 일본 사람들이 직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매 대행, 해외 직구 이런 게 흔하게 다 자리 잡아 있는데 일본에는 배대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20년 됐네요. 바이마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배대지 이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믿고 이걸 구입해야 될까? 바이마라는 쇼핑몰이 생기고 그 바이마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마에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은 일본어를 일단 해야 되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팔아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라는 곳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리스팅한 다음에 구매 대행 형태를 판매한다. 재고가 없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런데 재고가 없다고 주문을 캔슬해버리면 페널티는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이게 주문의 성향률을 공개를 해야 돼요. 취소가 6% 이상 되면 바이마에서는 노출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성향률이 94%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 그 상점 페이지 가보면 성향률 뭐 88%, 뭐 92%잘 팔고 있는 셀러들도 맞추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고객한테 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중에 환불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면 셀러들은 내가 팔던 제품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하는 셀러이기 때문에 바이마는 항상 그 나라 셀러가 그 나라 제품을 팔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소싱해서 리스팅을 함으로써 오늘 1차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심사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얘네들은 모니터링을 해요. 제품을 잘 올리고 있는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걸 올렸는지, 싼 걸 올렸는지. 화요일쯤이었나요? 이번 주에 한 셀러분이, 신규 셀러분이었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제품을 2개 팔았다고 해서 기쁘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싸게 판 거예요. 심지어 그 제품이 소싱 가격을 잘못 파악해갖고 한 2만엔 이상으로 올렸어야 했는데 13,000엔 이렇게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마가 팔렸는데 모니터링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제품 어디서 소싱하는 거니? 소싱처가 잘못되면 얘네가 계정을 날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내가 초보다 보니까 가격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 올렸습니다. 소싱하는 곳은 여기였어요. 보냈더니 다행히 그 다음날 풀렸다고 합니다. 초보라서 이게 넘어가는 거지 잘 팔고 있는 셀러인데 이런 거는 얘네가 얄짤없이 자르기도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일본어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 능력 평가도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게 되면 24시간 안에 얘네가 연락이 올 거예요. 이메일이.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올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올 수도 있어요. 메일이. 메일 온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본어를 잘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챗GPT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본어를 다 잘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로 바이마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어를 오랜 기간 배워왔고 잘 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작성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 되고 나서도 얘네가 소싱처 인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처음 제품 올리고 나서도 그 제품이 어디서 올린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어 능력평가로 2차 심사가 아마 하루 정도 지나서 올 거고 요것도 일어 능력평가 거치고 나서 바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품을 어디서 소싱하는 거니? 우리 바이마에서는 구매 대행 상점이기 때문에 알리에서 떼와서 이런 제품을 올릴 거예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타오바오 뭐 이런 급이 안 되는 걔네 입장에서는 급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쇼핑몰에서 소싱을 하면 계정의 승인이 안 나옵니다. 잘린다는 얘기죠. 셀러로서. 그럼 어디를 정품으로 얘네가 취급을 하고 인정을 해줄까요? 공홈, 백화점, 온오프라인 다 매장이 있는 곳들이면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매장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에 신발을 사려고 해요. 컨버스 신발을 사려고 해요. 어디서 사시나요? 보통 ABC마트 뭐 이런 아니면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뭐 그런 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쇼핑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가품이 많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품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국내에서 사시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이 바이마도 그런 소싱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매장을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가 있을까? 자, 우리 셀러분들이 한국 제품을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매장을 갖고 있는 곳. 공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백화점도 될 것 같고요. 아울렛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멀티샵. 아까 ABC마트, 무신사 뭐 이런 곳들 등등이 있겠죠. 멀티샵. 자, 이런 것들을 잘 노리시면 한국 제품으로 일본에 충분히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심사 단계로, 심사가 참 많기도 하죠. 근데 잘만 끝나면 하루 안에 다 승인이 나옵니다. 회신만 착착착착 잘 하시면.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오늘 리스팅도 해볼 거고, 일어 능력평가 메일 준비해 볼 거고, 소신처 인증 메일 미리 다 회신분을 내용 만들어 볼 거고요. 핑퐁의 계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핑퐁으로 계좌 다 만들었고, 바이마에 등록한 이름과 핑퐁에 등록한 이름, 아마 동일하게 본인 영문 이름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확인서를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면 회신만 착착착착 보내시면 끝이에요. 3번 정도 메일을 보내시게 되겠죠. 일어 능력평가 메일, 소신청 인증 메일, 핑퐁 계좌 확인서 이렇게 3번의 메일을 보내시면 제품의 최종 출품 심사가 완료될 거고요. 빠르면 하루만 끝낸다고 했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얘네는 말을 합니다. 저랑 같이 딱 준비해서 회신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시면 하루 만에도 다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올리자마자 바로 제품이 출품 중이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주문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무서워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팔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 제품을 올린다. 평균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2만엔 남짓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한 2만 5천 엔에 올리게 되면 내 거 안 사겠죠. 당장 무서우시면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올리는 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거를 사주는 고객 맘이니까 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해외 제품도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제품은 우리가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서 해외 제품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고 해외 제품 올리면 너 한국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 제품을 올리게 된 거니? 그것도 이게 또 해명을 또 해야 돼요. 거기에 지사가 있고 거기서 검수를 하고 내가 또 검수해서 보낸다 등등을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말하면 해결이 되지만 난이도가 매일 착착착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는 또 내가 머리로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 제품으로 완벽하게 승인을 받고 나서 해외 제품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해외 제품은 저랑 실습 기간에 또 올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창업 과정 중에 또 당분간은 국내 제품 위주로 리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마는 자, 맨 밑에 있죠. 셀러가 직접 검수하고 출고를 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직접 검수를 해라 라는 이런 강제성보다는 최종 출발하는 배송지, 우리는 한국이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발송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발송지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 없이 다 넘어갑니다. 즉 미국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구매지는 미국으로 하겠죠. 미국에서 샀다. 근데 발송은 내가 본사 한국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서 보낸 거다 라는 게 말이 되려면 무조건 발송지는 한국으로 해야겠죠. 지난 기수 중에도 구매지 미국, 발송지도 미국으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품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검수를 했다는 게 소명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직접 네가 눈으로 보고 검수를 해야 된다는 게 소명이 되어야지 얘네가 또 승인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독일 제품을 소싱하더라도 독일, 발송지는 한국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의 최종 송장번호를 입력할 때는 한국에서 출발한 거가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송지를 무조건 한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명할 때 저렇게 되는 거죠? 소명할 때뿐만 아니라 리스팅도 이렇게 구매지를 네. 아예 리스팅하는 페이지에 구매지는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러면 미국으로 찍으면 되고 발송지는 어디니? 하면 한국으로 무조건 하라는 거죠. 오늘 올릴 제품은 구매지도 한국, 발송지도 한국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나라 제품 한다면 구매지는 그 나라 본사, 사이트 본사, 발송지는 한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놓은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수업 제품 올리고 나서 우리 일어 능력 평가 내용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거는 얘네가 이런 질문을 3개 보냅니다. 일본어로 고객 대응은 어떻게 할 거니? 상품의 건품이나 배송은 어떻게 할 거니? 여기다가 배대지 쓰고 건품도 걔네한테 맡길 거라고 하면 되나요? 직접 한다고 해야 되겠죠. 내가 직접 건품을 할 거고요. 배송은 업체한테 맡길 거라고 하면 됩니다. 고객 대응 어떻게 합니까? 챗GPT한테 번역 맡겨서 할 겁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내가 잘한다. 내가 직접 한다. 그러한 셀러다라는 거를 딱 얘네한테 각인을 할 수 있도록. 네. 챗GPT한테 물론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내가 한다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한 주말반 셀러분은 내가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일본인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사정상 일본어는 일본에 유학은 못 갔어요. 라고 해서 내용을 맞췄어요. 그럼 일본어 내가 잘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렸어요. 내가 잘한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이마에 등록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마지막에 있는데 이건 간단한 설문조사니까 우리 사이트 회원가입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작성을 해볼 거고요. 자, 소싱처 인증. 자, 이것도 요 URL에 들어가면 이 미리 양식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롯데 백화점에서 소싱했어요. 그러면 사이트명에다가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쓰면 되겠죠. 매입할 사이트 소재지는 서울 코리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 URL 쭉 쓰고선 요 내용 일본어만 다시 바이마에 회신하면 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이키를 이렇게 적용을 한 내용인데 나이키 코리아, 서울 코리아 하고 URL 어렵지 않게 요거 때문에 잘리신 분은 뭐 지금까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 한 셀러분이 잘렸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티몬에서 중국 셀러의 짝퉁 제품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떳떳하게 15만 원이 평균가인데 매입가인데 8만 원에 사놓고 나 티몬에서 싸게 산 거예요. 정품 맞습니다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바이마가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된 상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잘렸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잘린 얘기만 해서 엄청 극단적인 상점처럼 보이지만 정석대로만 하시면 잘리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핑퐁 계좌 확인서도 우리 같이 준비할 텐데 이런 메일이 올 거예요. 입금 계좌랑 계정 정보가 불일치하다. 이게 서로 다르다. 왜냐면 우리는 계정 정보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입금 계좌는 핑퐁 아시아 테크놀로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통화 송금 서비스, 핑퐁이 이런 서비스잖아요.
이거에 계좌 확인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일 왔다고 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같이 또 다 메일 보낼 내용을 준비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이드입니다. 자, 바이마에는 바로바로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 몽클레르, 슈프림, 어그, 캐나다구스 뭐 이런 브랜드 들어보셨죠? 이거 내가 팔려고 해도 당장은 못 팔아요. 내가 정품 소싱처에서 소싱을 했는지 그거를 바이마에 소명을 받아서 인증을 거친 다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 6개 브랜드는 당장은 못 올리는 브랜드다. 그리고 일본에 직접 진출한 브랜드들 마르디, 메크르디, 젠틀몬스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꽤나 유명한 한국 브랜드잖아요. 얘들은 아예 일본에 매장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지재권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리는 셀러들 많은데 그 셀러들은 어떻게 올리느냐? 바이마에서 카탈로그 이미지를 제공을 해요. 걔들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직접 제품의 착용샷 이런 걸 찍어서 올립니다. 이런 브랜드는 제가 조합에 바이마 공지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바이마 공지 게시판에 내가 한국 브랜드를 취급한다. 근데 어떤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브랜드가 있느냐? 바이마 공지에 가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직접 바이마에 올리는 브랜드는 우리한테 올리라고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네, 그런 브랜드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 이거 외에도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것만 들어가 볼게요. 바이마에 이 브랜드가 직접 올리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막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죠. 예전에는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자, 여기 들어본 브랜드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죠. 얘들은 젊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자, 제가 요것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이 브랜드 모릅니다. 한국의 co.kr 도메인이 딱 나오죠. 시너리티 남성 캐주얼 패션 전문물이다. 자, 그런데 얘들의 옷 가격이 뭐 10만 원 안쪽이에요. 3만 1,000원. 이런 니트 하나에 3만 1,000원. 그냥 우리가 보세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직접 일본에 진출한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한국의 스트릿 패션을 올린다, 보세 패션을 올린다 할 때는 이 리스트에 없는지, 그리고 이미지에도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 올려야겠죠? 지재권 때문이 아니라 독점권인 거죠. 얘들이 본사니까 본사가 직접 바이마 올리니 우리한테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이제 없으시죠? 이제 바이마에 로그인을 핫스팟 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핫스팟 키시고 바이마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다 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올려서 팔아야 될까? 당장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린 거 맞아요. 같이 끼워서 심사를 받는 게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적으로 막 정말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인 입장에서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올려보는데 의의를 두면서 올릴 수는 있어요. 노스페이스를 할까요? 아니면 나이키, 아디다스. 매종 거를 매종. 이걸 어디서 소싱하시게요? 한국에 쏘시면 안 되나? 안 된다기보다 자, 일단은 스포츠 브랜드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난이도는 쉬워져요. 외종은 일단은 프랑스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소싱해서 일본으로 파는 셀러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운동화 쪽이고 막 머리 아프더라고. 그럼 머리 아픈 걸 해보시죠. 특히 나이키 막 이런 자, 머리 아픈 거를 그러면 배워보는 게 나이키. 요보다 쉬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머리 아프다고 이걸 앞으로 계속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를 해볼게요. 가르쳐 주시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같이 나이키를 해볼게요. 자, 맨 위로 올라가서 바이마 로고 보이시죠? 바이마 로고를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아까 다른 창 다 끄고 바이마 Y 페이지 그러면 또 하나 창 바이마닷컴이 또 열렸겠죠, 이렇게. 네, 두 가지 탭을 열어놨고요. 또 하나 창 열어서 나이키. 자, 나이키 공홈도 당연히 될 거고요. 아니면 롯데백화점 이런 데도 당연히 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소싱처에서 소싱하면 되겠지만 오늘은 그냥 나이키 공홈식 홈페이지에서 통일을 해서 같이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나이키 공홈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닷컴.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품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이미 내가 고른 제품이 누군가는 이미 올렸을 거예요. 신발이 안 돼. 어떤 거 하시게요? 축구화? 바이마에서 스포츠 쪽으로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네. 전문화. 바이마는 스포츠키 잘 안 나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한번 쭉 보시면 스니커즈, 그냥 가방, 뭐 의류 이런 게 주로 나가지. 스포츠. 저도 여기다가 뭐 골프화도 팔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올리는 그거에 비해 반응이 훨씬 떨어집니다. 스니커즈랑 자파 중에서 가방 뭐 이런 거 카드가 여기에 다 흘러가잖아요. 예. 잘 팔리는 게 여기에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스포츠가 딱 올라오진 않죠. 네, 그러니. 자, 제가 그냥 임의로 제품 하나를 골랐어요. 사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제품 하나 고르시는데, 자, 앞에 보세요. 자, 고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창에다가 바이마를 띄워놨잖아요. 검색 창에다가 내가 고른 제품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보세요. 고른 제품은 모델 넘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자리하고 3자리. 혹시 다 제품 고르신 다음에 보셨나요? 나이키의 공식은 요거예요. 이게 모델 넘버입니다. 요 스타일 넘버는 내려가다가도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제품 아무거나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거나요? 네. 둘 중에 내가 편한 위치에서 요거를 복사해도 되고 주소창에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위치를 말씀드린 게 보통의 공식 홈페이지들은 모델 넘버가 이 주소창에 다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쉽게 찾으시면 된다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모델 넘버를 바이마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했습니다. 자, 25명이 지금 올려서 팔고 있어요. 와, 너무 많이 올려서 팔고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묻어가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저기 죄송한데 저기 모델 번호가 남성 신발 예를 신발이면 신발 옆에 그거 어떤가요? 자, 제가 하는 화면을 잘 보세요, 사장님. 내려가서 여기에 스타일 넘버가 있고 이거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걸 동일한 걸 찾으시면 이 위치가 스타일 넘버 위치구나. 네. 분명히 상세 페이지에 내려가다 보면 스타일 넘버가 있을 거예요. 몇 명 있어요? 60몇 명?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골랐으니 이미지 다운로드도 받아야겠죠? 이미지 추출해서 원본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경쟁자 숫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품을 올려서 승인을 받는데 더 의의가 있으니까. 공통이죠. 브랜드에서 딱 그 모델 넘버다라고 공인을 한 거니까. 자, 혹시 모델 다 고르신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드 어려워요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저랑 같이 했던 수업에서 다 받았던 과정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
손을 들어서 아니면 다 확보하셨다는 거죠? 자,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받으신 다음에는 우리 포토스케이프에서 우리 콜라주 이용해서 메인 썸네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만큼 복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잠깐 참으시고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콜라주를 이제 만들어서 메인 썸네일을 쓸 거잖아요. 썸네일, 즉 이 메인 이미지입니다. 앞에 안 보시면요, 어떻게 노트북을 닫으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 때문에 두 번, 세 번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를 봐주세요. 자, 이렇게 콜라주라고 하는 게 이런 메인 이미지를 그냥 쉽게 만들어내는 아주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확보한 이미지는 대부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막 이럴 텐데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내면 메인 컷 하나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이게 이제 바이마형 썸네일인 건데 사실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상점 많지가 않죠. 제가 이 똑같은 모델 넘버를 네이버 가격 비교에다가 넣어보면 그냥 제품 하나씩만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셀러들도 있어요. 게다가 얘들 빅퍼이기도 하네요. 대부분의 이런 쇼핑몰에서 딸랑 한 장씩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바이마의 취향에 맞추자면 여러 장을 하나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 포토스케이프의 콜라주입니다. 잘 파는 셀러들이 이 셀러들 중에 뭐 라 리사타 아마 나중에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신발 스니커즈에 잘 파는 셀러가 이 라 리사타인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하나 하고 가운데다가 텍스트 쓰고 요 형태 우리 창업 시간에 우리 해봤잖아요. 자,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보자면 3장짜리 콜라주여야 하고 뭐 요런 형태 그리고 아까 그 애는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조그만 걸 해놨었죠. 자, 이걸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여기다 넣고 아까 그 셀러는 이 중에서 한 개만 이렇게 쪼개 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개만 쪼갰어요. 자, 이 쪼개는 걸 어떻게 했을까? 한 개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얘를 빼버려야 되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기본 콜라주에서 요 라인만 땡겨오면 아까 그 라리사타가 한 그 모양 그대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기본 틀이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삽입에 도형을 이렇게 삽입을 할 거예요. 이런 까만색 도형을 삽입을 해서 여기만큼 여기다는 텍스트를 쓰는 그런 텍스트 바처럼 쓸 거고요. 또 삽입에 텍스트 요 위치에다가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나이키 CT라고 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나이키 CT를 복사해서 서밋 화이트 컬러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이키 CT 서밋 화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삽입의 도형 테두리 색깔은 까만색. 이렇게 하고 상하 좌우로 쭉쭉 늘려주면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딱 최종본이 나왔으면 저장해도 되지만 기타의 프로젝트로 저장도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프로젝트 자체를 불러오면 이 형태 그대로를 다른 이미지 끼워서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완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저장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이미지 파일도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전시하다에서 이미지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총 20장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말하는 게 다양한 첫 번째 장에는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등록하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다양한 이미지를 올리면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쉽다라고 딱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한 거예요. 정석대로.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초안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건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이따가 중간중간 눌러주셔서 페이지가 날아가더라도 다시 불러오기가 가능하도록 초안 저장을 주기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드래그 되나요? 예. 자, 2교시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상품명과 상품 코멘트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자, 상품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남들이 해놓은 형태들이 좀 이렇게 있을 텐데, 나이키도 들어가고, 네, 일본어로 이름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자, 한번 얘를 완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다 봐주세요. 자, 챗 GPT에다가 활용을 해볼 겁니다. 나이키 CT 신발, 이거 지금 남성 건가요, 여자 건가요? 남성 거 같죠,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남성 거 같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남성 신발 스니커즈라고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니커즈를 일본에 상품 등록할 건데 상품명 완성해줘. 일단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하면 뭐가 된다고 하는데요. 나이키를 일본어로 써준 것 같죠, 지금. 그리고 CT는 이렇게 C에서 1이 I가 아니라 1로 해놨죠. 원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 스니커즈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형태로 바이마이 샐러드를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도시 스타일,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시티 모델 자체가 이거다 보니까. 그러면 요만큼 시티 라이프. 자,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있으면 좋겠어 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주겠죠. 브랜드명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니까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로 가로가 있는. 자, 이렇게. 또 어떤 거가 필요할까? 모델 넘버 자체를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공간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한 텍스트는 또 뭘까? 유니섹스. 이거는 사실 남자 신발이니까 유니섹스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내 발송. 여기는 잃은 사람 승리.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좀 빨리빨리 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셀러의 바람을 얘기한 거죠. 국내 발송은 일본 내에서 발송한다는 얘기니까 우리한테 맞지는 않아요. 맞는다면 차라리 추적 가능, 배송 추적이 된다. 혹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좋겠죠. 자, 잃은 사람 승리. 그리고 대인기의 추적 가능. 자, 이거는 어차피 있으니까. 자, 위 단어들을 다른 셀러들은 넣었던데 포함해서 60자를 넘지 않게 상품명 완성해줘. 자, 키워드들을 알아서 뽑아가면서 만들어 달라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여기 아까 원래 C1TY, CT가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C1TY는 필요한 단어야. 포함해야 해. 자, 나이키 CT 이렇게 상품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잖아요. 한글로. CT 도시 스타일 대인기 스니커즈 선착순 추적 가능. 정말 넣을 단어들 다 넣었죠. 때려 박았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저의 상품명을 넣었는데, 걔는 된다고 했는데
60자가 딱 맞췄네요. 자, 60자가 넘어가면 아까 글자 색깔이 어떻게 됐었어요? 빨간색으로 돼버려요. 글자 수가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한 글자가 빠졌어요. 요 글자가 빠졌어요. 지금 추적 가능 중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느낌표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잃은 사람 승리하고선 추적 가능까지. 자, 상품명을 이런 식으로 남들이 했던 단어와 내가 다 넣고 싶은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최종 60자를 꽉 채워서 상품명은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일본어에는 원래 띄어쓰기가 있어요. 여기 원래 띄어쓰기에 대인기하고 스니커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띄어쓰기 없어져 버렸죠. 마음에 안 들도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챗GPT를 구슬려 가면서 저는 추적 가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상품 코멘트는 더 쉬워요. 자, 상품 코멘트는 나이키에서 주어주는 우리한테 상품 코멘트가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상품 상세 정보 보기 하면 이렇게 다 복사가 가능하도록 나와 있어요. 이대로 그냥 쭉 복사해서 자, 위 제품에 대한 한글 설명인데 일본어로 바꿔주고 말머리 기호에 특수 문자 넣어줘. 자, 제가 말머리 기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쓰라고 나와 있어요. 글 머리 기호를 써서 하거나 글 사이에 좀 띄어쓰기를 하면 좀 읽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문장은 문장과 문장 사이는 띄워줘. 자, 어떻게 나올지 원래 있는 그런 한글 텍스트를 제가 착착착착 알아보면서 일본어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걸 지금 넣어준 거죠. 그런데 바이만 이런 특수 이모지 같은 게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쭉 복사해서 넣어도 되지만, 자, 이거는 바이마에 쓸 수 없는 문자야. 그러니까 다른 특수 문자로 바꿔줘.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딱 해도 되도록 얘가 알아서 착착착 바꿔줄 거예요. 별로 바꿔줬네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저의 상세 설명은 끝입니다. 나이키는 본사 홈페이지에 이런 텍스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이것만 복사해서 번역만 맡기면 알아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상품명 코멘트 해보시고요. 여기 초안 저장은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이제 중간중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상품명과 코멘트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제가 해왔던 거는 상품명을 여기에 있던 상품명도 넣었고 경쟁자들이 했던 단어들도 넣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챗GPT는 사실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상품명만 60바이트 이내로 쓸 건데 완성해줘 해도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상품명만 알아서 추려주기도 해요. 저는 아까 제가 수동으로 키워드를 했는데 전체 데이터를 다 해도 어쨌든 근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 자,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제품이 저 같은 경우에 남자 신발이었어요. 근데 보다 보면 남녀 공용 이런 신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를 정해줘야 됩니다. 남성일지 여성일지를. 스포츠는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스포츠 인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이만 내에서. 남성일지 여자일지 골라주셔야 되고요. 저는 남성 패션에 신발에 운동화, 스니커즈로 갈 겁니다. 브랜드는 N만 쳐도 나이키가 딱 뜰 거예요. 나이키 클릭. 그 다음에 모델은 에어조던, 에어맥스 뭐 이런 나이키의 유명한 라인들 있죠. 저는 C1 했는데 안 나와요. CT 라인에 없어요. 그러면 아직 인기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고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인기 모델 라인은 모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카테고리부터 브랜드 모델까지.
없어요? 아, 운동화. 네, 운동화. 자, 카테고리 되셨고, 브랜드 되셨고, 모델까지 되셨나요? 요 다음 단계 또 이제 나갈 텐데 앞에를 봐주세요. 자, 모델은 아까 뭐 에어 조던, 에어 맥스 이런 거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시즌. 자, 지금 이게 신상품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즌 상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시즌 상품이 어떤 의미인지. 시즌? 언제 출시가 됐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시즌이 제대로 설정되면 신작 특집 콘텐츠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시즌을 설정해 주세요. 제가 잘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다른 셀러들을 한번 보면 돼요. 제가 한 2명만 제가 클릭을 했고요. 여기도 시즌 안 해놨어요. 얘는 요 정도 위치 나옵니다. 얘는 24, 25 AW 신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정도 시즌의 신상이면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테마는 잡지나 TV에 등장한 아이템으로 했네요. 자, 그래서 시즌 24, 25 AW 테마는 잡지와 TV에 등장한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저 UI가 25년도 들어서 조금 바뀌었네요. 태그, 모델 넘버가 바로 나오도록 바뀌었어요. 원래는 요 테마가 그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시즌이 좀 애매하다 혹은 어차피 신상이 아니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 특집에서 컨텐츠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제품이다. 굳이 이 시즌을 입력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신상들만 다뤄지니까. 잘못됐다고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이런 선택값들은 잘못됐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태그. 적절한 태그가 선택이 되면 제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SNS 하신다면 태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실 텐데, 자, 이 제품에 대한 태그는 이 제품 이미지 하단에 나옵니다. 운전 신발, 유니섹스, 스웨이드, 일본 미이파, 거리. 거리는 스트릿 패션 때 그 스트릿이에요. 무지, 무늬가 없다. 가죽이다. 양말 운동화다. 사실 이건 양말 운동화가 아닌데 잘못 쓰인 건데요. 그래도 올라가 있죠. 로고가 들어가 있다. 이 제품과 관련된 무난한 태그 값들을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면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지, 로고, 그리고 거리, 다른 소재 믹스, 뭐 요 정도만 클릭해줘도 될 것 같아서 4개를 클릭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너무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나이키에서 그 모델 넘버를 검색해야지 일본 미이파인지 알 수가 있죠. nike.com/jp에서 모델 넘버를 쳐봐야지 돼요. 그래서 애매한 거는 굳이 일본 미이파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올리는 시점에서는 없었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 거니까요. 그리고 모델 넘버까지 써주시면 이 윗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어렵진 않겠지만 처음 선택하는 값들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했던 값들 참고해서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깔 및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앞에 보시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색깔을 뭐로 딱 하나만 색깔을 정한다면 뭐로 해야 될까요? 미디엄 화이트, 화이트. 서밋 화이트.
서밋 화이트가 네 그거였으니까 화이트. 자 그러면 색 계통은 흰색에 여기다가 서밋 화이트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어로. 영어로 써도 됩니다. 어차피 단일 컬러라면 이렇게 영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발이다 보니까 사이즈 때문에 나중에 뭐 골치 아플 일이 생길까 싶지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본사에서 제가 240부터 280까지 있고 245도 넣고 이 이후에는 사이즈가 또 품절이에요. 본사에서. 본사 기준으로 그냥 할 텐데 일일이 24 우리는 240이라고 쓰고 걔네는 24cm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일일이 다 하고 있겠어요? 그냥 일본 거를 따라가서 일본 사이즈 딱 이거 불러오기만 해주면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일본 사이즈 가이드에서 복사. 일본만 불러오기 해주면 24부터 29까지가 지금 불러와진 거예요. 그러면 24.5 품절이었으니까 재고 없음. 28.5 품절 재고 없음. 29 재고 없음. 이렇게만 해주면 알아서 제가 올린 제품의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중에 제 표에서는 요거 XXX가 찍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미 있는 일본 사이즈 그대로를 불러오기 해서 없는 것만 쭉 내려서 판매 여부 및 재고에서 재고값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총수량, 이거는 몇 명한테 구매 대행을 해줄 거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보통 5명 정도한테 먼저 이렇게 구매 대행 해줄 거다 해주시면 네, 승인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보충 정보란에는 이런 다른 셀러의 멘트, 특히나 재고를 꼭 문의해달라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내가 이 비슷하게 챗GPT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일본어 텍스트를 요 보충 정보란에다가 적으시면 이렇게 적게 되면 보통 한 70% 정도는 문의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냥 주문하는 고객도 있지만 보통은 일본 사람들이 구매 대행임을 인식을 하고 문의를 먼저 하는 편이더라고요.